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CCTV입니다. 안절부절 응급실을 배회하는 한 여성. 때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렇게만 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성을 향해 불쑥 튀어나온 손짓에 더욱 흥분을 금치 못하는데요. 저 벽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문틈으로 봤더니 이게 심폐소생 망하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날 엄마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다고 말하는 소중한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멀쩡히 살아가서 걸어간 사람이 1시간 만에 이게 됐다 하니까 이게 뭐 믿기지는 되겠습니까? 안 믿겨져요. 한 개도 안 믿겨요. 결국 먼 길을 떠나버린 아들 김현성 씨. 평소 건강했던 것은 물론 전도 유망한 벤처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던 그의 나이는 겨우 38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쩌다가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걸까요? 여기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다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들었던 아들이 어스름한 새벽 안방에서 자고 있던 엄마를 깨웠답니다. 문 앞에서 저를 불렀어요. 엄마 가슴이 답답해요. 119 빨리 불러주세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구급차를 불러달라던 아들. 응급실에 이송됐을 당시만 해도 의식이 있었고 스스로 거동을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았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가슴이 답답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 주사 맞고 나면 조금 있으면 안정이 된다 하니까 일단 맞고 보자 해서 제가 손발만 계속 주물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닌겔이 계속 들었는데 갑자기 막 비틀려지고 막 마비가 오는 거예요. 수액을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믿었던 엄마. 하지만 수액을 단지 약 20분 정도가 흘렀을 때 갑자기 아들이 발작을 일으켰는데요. 급하게 의료진을 불렀지만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경찰관이 수사관이 나왔어요. 이제 부검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이 몰라서 부검하고 나서 사망 원인은 뭐라고? 예, 심근경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요. 119에 싣고 사람 환자를 그렇게 아무것도 그냥 닌겔 하나만 꽂아놓고 방치를 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30대 남성이 응급실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심근경색이 어떤 건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박사님. 예, 심근경색은 흔하게 우리가 심장마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선들이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혈관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피가 흘러다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게 좁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아지는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높고 담배를 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요 혈관이 좁아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탁 막히게 되면 이 혈관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심장의 근육은 괴사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면 어느 순간에는 딱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심장이 갑자기 멈추지는 않을 테고요.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을 텐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평상적인 상황에서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제일 흔한 것이 흉통입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숨찬 증상, 어지러운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울렁거리고 토하고 속이 체한 듯 답답하고 이런 증상도 심근경색에는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심근경색이다라고 단순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들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 또한 여기 있습니다. 현성이 입었던 거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검 전까지 아들의 정확한 병명이 심근경색인 줄 몰랐던 가족들. 그런데 응급실 의료진 또한 아들의 병명을 의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병원 측의 과실이 크다고 보고 너무 억울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응급실에 막 도착했을 당시 돌연 종합검진 얘기를 꺼낸 의료진이 문제라고 주장하는데요. 무슨 아픈데 치료를 해주고 봐야지. 무슨 종합검진이 거기서. 종합검진이요? 예. 종합검진 받자고 했어요 병원에서. 근데 종합검진은 내일 모레
저기 하지가 그게 중요한 게 우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니까 가슴이 답답하면 요 답답한 것부터가 좀 치료를 해줍시고 그러게 말하지 무슨 거부를 합니까 아픈 사람이. 의무 기록에는 체열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등을 권유했으나 환자 측에서 3일 후에 예정돼 있던 건강 검진을 이유로 모든 검사를 거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말한 종합 검진은 응급실의 기본 검사였는데 환자와 보호자는 이를 내시경이나 MRI와 같은 일반 건강 검진이라 이해한 겁니다. 자, 병원 측은 환자의 증상이 소화기 질환과 비슷한 데다가 검사를 거부한 탓에 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벌써 응급 환자가 들어가면 벌써 그 단계가 있더라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서 환자 처리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한데 그런 조치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 한 거는 링겔 하나 꽂은 것밖에 없었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제대로 된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사망을 했고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나요? 응급실에 가시게 되면 일반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피검사, 소변검사를 하게 되죠. 또한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본건과 같이 심근경색을 진단하는데 현장에서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검사는 심전도 검사인데요. 그렇다면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의료진의 주장은 환자 측에서 검사를 거부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며칠 후에 건강검진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거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가 얘기할 때는 통상적으로 비싼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예. 우선은 의심한 증상이 GERD, 거드라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고요. 그다음에 예. 가스트라이티스라는 게 위염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심근경색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거부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심근경색을 의심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거부했다 하더라도 간단한 피검사라든가 심전도 검사는 시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거 법적으로도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도 심근경색을 의심했는데 아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과실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자마자 이런 검사들이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환자를 봤어도 사실은 검사 안 하고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조금 응급실에서 권하는 검사는 환자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사분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하고 그거에 예견된 결과를 그들의 텀으로 그들의 언어로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 환자와 의료진 모두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